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지목이 주택 및 별장 부수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목이 기타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는 지목이 기타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목이 기타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재산세와 비사업용 토지를 비교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104조의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농지는 1항 1호에서 다루고 있고요. 임야는 2호, 그리고 목장용지는 3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가 바로 기타 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을 제외한 토지는, 즉 기타 토지를 말하는 거죠. 다음을 제외한 기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이렇게 법문에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1항 5호에서 주택 부수 토지, 그리고 6호에서 별장 부수 토지를 별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그리고 주택 부수 토지 및 별장 부수 토지 외의 토지 중 다음을 제외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을 제외하라고 하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동그라미 2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또는 분리 과세 대상인 토지.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익 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동그라미 3번은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및 별장 부수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호 농지, 2호 임야, 3호 목장용지, 5호 주택 부수토지, 6호 별장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호 기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이렇듯 재산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은 지방세법 10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2호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하위 시행령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분리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하위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바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이렇듯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곧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토지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타 토지가 되죠.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재산세 비과세 면제 대상인 토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를 제외하면 이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는 곧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을 다시 빼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를 제외해 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지는 먼저 모든 토지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별장부수토지,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하는데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와는 관계없이 이들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제외되고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서 제외되므로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 하더라도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와 비사업용 토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 토지에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가 있고요.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이 있고요. 농업용 국어와 자연유수의 배수 처리에 제공하는 국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란 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유지도 있는데요. 여기서 유지란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 저수지, 수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늪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인 토지가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는 동그라미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가 있습니다. 단순한 내용들이 열거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있고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와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읍면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방세법 제106조 1항 3호의 내용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기타 별도 합산 대상인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내의 토지입니다. 여기서 건축물에는 모든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내의 토지입니다. 여기서 광역시 중 군지역은 제외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읍, 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는 많은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방세법 제106조 1항 2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는 먼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이 있고요.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기서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부수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라 함은 아까 전에 알아보았던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범위를 초과한 토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밖의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를 초과한 토지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를 초과한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지목이 기타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